전국에 계신 화학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레오쌤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8강 시작해보도록 하죠. 8강이 제가 생각했던 게 그 단원이 좀 달랐어요. 맞아요. 수특에서 이제 그 다음에 분자가 나오는 파트는 9강이고요. 이제 극성 분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은 이제 9강이었고 8강 그 전에 우리 공유결합하고 남아있었죠. 맞죠? 공유결합하고 금속결합 먼저 한번 깊이 한번 정리해보고 깊이도 뭐 사실 얘네들은 단원에서 좀 할 게 없어요. 얘네들 이제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압축으로 한번 빠르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공유결합과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처음에 공유결합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한번 배워보셨을 거예요. 미리 배운 친구도 있고 안 배운 친구도 있는데 뭐 한 게 없어요.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온결합이랑 다르죠? 이온결합에는 어떤 거가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금속과 비금속들이 결합을 했을 때 라는 게 이온결합이죠. 금속, 이온, 금속으로 된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이온결합 물질이다. 그럼 공유결합 물질은 뭐냐? 얘는 다르게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를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 비금속 원자, 비금속 원자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있는 거 여기 밑에 적어볼까요? H2O, 물 같은 거 있죠? 얘 비금속이고 비금속이죠? 맞죠?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 이런 거 있죠? 또 뭐 있어요? 메테인, CH4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금속이나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다. 자, 이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공유결합 물질 우리 주변에도 많고.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좀 중요하죠. 공유결합의 발수를 결정한다라고 했는데 이온결합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공유결합을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 때 간단하게 배웠을 때도 그때도 배웠을 거예요. 공유결합의 발수를 결정되는 것은 뭐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까? 사실 또는 이온결합에서 이온결합할 때 이온결합하는 원자들의 개수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간단하게 이 발수를 결정한다. 저는 이제 발수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H2O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나중에 뭐 루이스식도 좀 이따 하겠지만 여기 이렇게 생겼겠죠. 맞죠? 원래 분자 모형 그릴 때 이렇게 되죠. 루이스 이제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런 거를 발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 편의상 우린 발이라고 할게요. 저는 이걸 발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공유결합의 발수는 뭐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가? 일단 기본적인 큰 틀이 주기율표에서 나온다. 주기율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데요? 라고 하면 주기율표에서 예를 들어서 얘네들 15족 우리 뭐 제일 기본적인 뭐 탄소부터 해볼까요? 이런 것도 있죠. 이제 14족, 15족, 16족, 17족 원소 4개를 가져왔어요. 그럼 얘네들이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발수를 결정해보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루이스식을 일단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일단은 얘네들의 전자점으로 이제 얘네들 원자에 결합할 수 있는 이제 그 전자수를 다 표현해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4개겠죠. 14족이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5개, 얘는 이렇게 점이 보이시나요? 보이나 모르겠네. 6개 있고요. 얘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있죠.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여기 있는 것들이 이런 것 전자쌍이라고 그러죠. 얘들 전자쌍, 여기 전자쌍, 여기 전자쌍 있죠. 자, 근데 공유결합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전자쌍을 어떤 원자와 다른 원자의 전자쌍, 즉 전자쌍이 아닌 전자쌍들 있잖아요. 전자쌍이 아닌 전자를 서로 공유해서 만들어진 게 공유결합 원리죠. 자, 가장 쉬운 걸로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H2O라는 게. 사실 여기가 H2O를 여기 밑에다 모형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요. 우리 전자점식을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미안해요. 모르는 친구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얘를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 이렇게 한 개 있고 이렇게 한 개 있고요. 수소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흰색으로 그려볼게요. 수소는 흰색으로 그리자. 여기다 수소 이렇게 하나 내주고 수소가 이렇게 하나 내주고 라고 하면요. 자, 얘네들 이렇게 결합이 되고 여기 결합되고 요 기본적인 건 통합과학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될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산소 같은 경우에는 옥텟 규칙에 만족하고 얘네들은 이제 18족 원소, 옥텟 규칙은 아니지만 어쨌든 18족 원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합을 할 때 이온결합도 그렇고 공유결합도 그렇고 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결합들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뭐냐? 이 결합의 목적성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얘들이 안정된 원소, 18족 원소, 즉 귀족 원소라고 했었죠. 제가 앞에서도 그런 원소가 되려고 하는 현상이 결합인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헬륨의 전자비치가 가지고 얘는 네온의 전자비치가 같죠? 그러니까 이 공유결합을 하는 것도 이렇게 안정된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때 공유결합의 발수를 결정짓는 거는 주기율표에 있는 얘들의 전자쌍이 아닌 애들을 골라야 돼요. 중요한 게 다시 기억하세요. 전자쌍이 아닌, 즉 홀전자를 말하는 거죠. 홀전자들. 이 홀전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홀전자. 우리가 2단에서 홀전자 수를 배웠죠? 근데 그 홀전자랑은 조금 달라요. 그 홀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업, 다운, 스핀 전자수에 대한 거에 관련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홀 전자수는 뭐냐? 루이스 전자 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전자 쌍으로 묶이지 않는 애를 홀 전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2단원과 3단원에 나오는 홀 전자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홀 전자가 4개죠? 4개. 홀 전자가 3개, 얘는 홀 전자가 2개, 여기 2개 있죠? 얘 다른데 홀 전자예요? 달라요. 맞죠? 그리고 얘는 1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결합할 수 있는 발수가 결정되는 거다. 여기 보시면 산소 같은 경우에는 결합발이 2개 들어가죠. 얘는 결합발이 1개 들어가요. 맞죠? 그렇게 돼서 결정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결합발수가 결정되게 되면 뭐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느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미리 배워보신 애들,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공유결합의 발수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결합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결합할 수 있는 개수가 다르니까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단일을 먼저 써야 됩니다. 다중을 먼저 썼네. 단일 결합과 다중 결합이 생길 수 있다. 단일 결합이 있고요. 단일 결합이 있고 다중 결합이 있어요. 다중 결합.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개수가 있으니까 자, 제가 말하는 걸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요게 분자를 이해하는 시작이니까. 자, 결합할 수 있는 발수가 결정이 되어 있다면 그게 단일 결합이든 다중 결합이든 둘 중에 이렇게 합쳐서 어쨌든 자기가 결합할 수 있는 발수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까 전에 다시 얘 같은 경우에는 H2O가 다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죠. 근데 O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O2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요. 일단 얘 같은 경우 O가 기본적으로 16조 원소니까 결합할 수 있는 발수가 2개예요. 여기서는 단일 결합으로 1개 쓴 거고 여기 다중 결합으로 2개 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여기 있는 모든 결합수, 요 발수, 저는 발이라고 얘기한다 했죠. 여기는 발수, 여기 발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발수를 어쨌든 간에 모두 합쳐서 단일 결합이든 다중 결합이든 다 합쳐서 원래 자기 결합할 수 있는 발수를 맞춰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유 결합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하나만 더 예를 들자면 자, CO2 같은 경우에는 C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O2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는 거는 이미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배우셔서 아실 거예요. CO2 결합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결합이 될 때 C는 4개가 결합하고 O는 2개가 결합하니까 얘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결합할 수 있는 발수를 이 단일 결합이든 다중 결합이든 개수를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그리는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면 일단 확실하게 어떻게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안 배운 문제 중에서 HCN이라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이나나수소라는 이런 물질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네들 그릴 때도 어쨌든 간에 홀 전자수를 먼저 따져보고 얘들 홀 전자수 몇 개 나오는지 보고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제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구조식 배우고 나서 얘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것들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릴 줄 알고 얘네 모양을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면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사실 저는 공유결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거라 생각해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거지만 발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발수는 뭐다? 주기율배의 홀 전자수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다음, 공유결합의 물질의 성질이죠. 요거는 좀 이제 이온결합이랑 같이 연결지어서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되는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이거는 공유결합의 물질의 성질은 여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 성질 물어보는 거 요즘 트렌드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성질 대부분이 분자성 물질이다. 분자성이면서 특히 이런 애들 같은 분자들끼리 같은 것끼리 결합하는 이거 나중에 좀 이따 그 다음에 바로 넘어와요.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애들은 이원자 분자가 많다. 뭐 이런 것도 특징이 있죠. 한번 얘기했던 뭐 여기 CO2 이런 것들 분자, 이것도 분자, 이런 거 얘도 분자죠? 다 분자네. 분자 이런 것들이 있다. 분자성 물질이다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분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들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대부분이 다 낮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O2, H2, 얘도 100도씨에 끓고요. 얘도 CO2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기화돼버리죠. 그냥 상온에서 다 기체로 있는 존재고 얘는 드라이 아이스 해야지 고체잖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은 그런 물질이란 말이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매우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원자 결정이라는 또는 공유 결정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요즘은 공유 결정이라고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맞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특징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여기는 안 보일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다 안 그릴게요. 자, 이쪽에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CO2 분자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요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몇 개만 암기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그냥 깡으로 외우셔도 돼요. 그냥. 자, CO2가 이렇게 분자가 있어요. 자, 그냥 여기 CO2 있다 칩시다. CO2가 있어요. 그럼 여기 CO2 분자가 있어요. CO2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4개의 분자가 CO2가 있다 칩시다.
그럼 이 CO2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데, 얘네들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이 이렇게 그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화투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네들 서로 사이에 인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사이에는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얘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의 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녹는과 끓는 점이 나오냐면 저번 시간에 했는데 제가 이온결합 물질을 했었죠.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은 뭐냐? 이온결합 물질은 걔 녹는 점과 끓는 점까지 이제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그 물질이 끊어지죠. 서로 이온으로 분리가 돼서 이온성을 띠잖아요. 맞죠? 얘네들이. 근데 얘네들은 아무리 얘네들을 여기다 온도를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결합발이 먼저 끊어지지 이 결합발이 끊어지진 않는다 이 말이죠. CO2를 막 여기다 온도를 높여줘요. 그렇다고 C와 O로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공유결합 물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얘네들이 막 녹인다고 해서 얘네들 녹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포도당이나 설탕 이런 거 있잖아요. 설탕으로 해볼까요? 뭐 설탕 C6 포도당이라 해봅시다. C10, H12, O6 이런 물질 포도당이 있다 칩시다. 이 포도당을 막 녹여요. 포도당을 물에다 녹이든 아니면 온도에 돌리든 우리가 있잖아요. 녹는 점과 끓는 점 볼 때 뭐 이런 거 하는 거나 전기도성 비교할 때 막 끓이고 막 녹이고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 물질이 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분해되는 그런 화학 반응을 해주지 않는 이상 얘들이 온도를 높인다고 해서 얘들이 분자 사이에 있는 이런 원자들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멀어지는 거지. 얘들 그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멀잖아요. 이런 거 기본적인 거잖아요. 화학에서 고체 상태에 있으면 붙어있다 액체 상태에서 조금 멀어지고 기체 상태에서 막 날아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모형 그런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이제 작용하는데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그게 이제 분자의 특징이에요. 분자성 물질의 특징. 근데 원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만 조금 특이합니다. 공유 결정이나 하는 애들. 이게 지금 분자 결정이에요. 근데 공유 결정에서 어떻게 생겼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물질 밑에 있는 흑연도 그렇습니다. 또는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이 그런데 잠깐 지우고요. 지금 자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예시를 들어볼게요.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여기 책에 교과서나 이런 데 수특에 보시면 자 다이아몬드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쭉쭉쭉 다이아몬드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체로 생겼어요. 여기 입체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입체로 정사면체 모양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가 C 분자 하나의 C인데 하나인데 분자가 아니죠. 얘는 분자가 아니라 원자성 물질인데 C 하나로만으로 모든 것이 빽빽하게 다 채워져 있어요. 근데 얘네들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라 이런 애들 원자성 물질, 즉 원자성 물질 원자 하나로만 결합되어 있는 물질 이런 걸 원자 결정이라 하죠. 맞죠? 원자 결정, 공유 결정 이런 물질을 하잖아요. 얘네들은 똑같아요. 이온 결합처럼 얘 온도를 녹인다고 하면 얘 거리가 하나의 고체로 이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고체 상태로 하나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들은 온도를 높여주게 되면 이발이 끊어져요. 근데 이발 같은 경우에는 얘네 여기에 있는 결합발이 끊어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결합발을 끊으려면 얘 온도가 매우 높아야 되는 거예요. 이온 결합 물질은 살짝만 가해주게 되면 이온성을 띠기 때문에 서로도 분리되는데 얘와 얘는 이온성을 띠는 물질들이 아니에요. 맞죠? C 같은 물질은 그냥 탄소 이거예요. 탄소 그냥 원자인 거예요. 그 원자를 끊으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매우 높다라고 써요. 이게 매우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선생님 학교에서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 공유결합 물질인데 얘는 음적 변조에 매우 낮은데 얘는 매우 높아요. 왜 매우 낮고 매우 높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요걸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 매우 낮아요? 얘네들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려주기 때문에 매우 낮아요. 얘는 왜 매우 높아요? 원자 사이에 강력한 결합발을 끊어주기 때문에 매우 높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높다, 매우 낮다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거. 요런 게 학교 내신에 서술형에 많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차이점이 뭐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자 결정, 공유 결정 그렇다. 자, 이런 기억하시고요. 전기 전도성을 물어봅니다. 다음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분자성 물질들을 막 녹인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고체 액체 기체를 하잖아요. 당연히 고체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을 것이고요. 얘들은 이온성을 띠는 게 아니에요. 이온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 고체에서는 없고요. 고체도 없고 액체도 물에 녹인다고 해서 이 분자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Cl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문의 상태로 녹이면 이게 뭐랑 같다고 했어요? 여기 뭐랑 같냐? Na 플러스에다가 수용의 상태 그리고 Cl 마이너스 수용의 상태랑 같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랑 같다. 즉 얘네들을 물에 녹였을 때 또는 얘들을 전기분해시켰을 때는 분해가 돼요. 맞죠? 그래서 이런 이온성을 띠는 물질로 분해되는데 방금 말했던 이 포도당 뭐 C6, H12, O6 뭐 이런 물질을 얘들 전기분해를 시키거나
또는 물에 녹이거나 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뭐 C 플러스 이온, H 플러스 이온, O 마이너스 이온 뭐 이런 걸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자성 물질은 물에 녹여도 그냥 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얘도 수용의 상태다? 얘 수용이 그대로예요. 얘가 이런 식으로 이온성을 띠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요거 주의 미리 먼저 볼게요. 전기전도성을 띠냐? 어떤 물질이 전기전도성을 띠냐라고 말하면 뭐 이런 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요. 얘는 이런 분자, 특히 뭐 다른 분자 있잖아요. 뭐 이상한 이런 분자들. 이런 분자들이 극성이니까 극성이면 부분적인 뭐 양이온성, 이온성, 부분적인 전하량을 띠잖아요. 전하량을 띠니까 전기전도성이 있죠.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나중에 극성이를 걸 더 배우고 나면 더 헷갈려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분자는 기본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전기전도성을 비교할 때는 뭐냐?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게 아니라 이온성이 있냐라는 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전기전도성을 판단하는 건 이온성을 보는 거예요. 이온성.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전도성은 보다 이온성을 비교하는 거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정말 많이 헷갈려서 틀려요, 애들이. 전기전도성은 이온성을 확인하는 거지 부분적인 전하량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전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온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온성이 있냐 없냐예요. 근데 분자성 물질들은 이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전기전도성이 없다. 즉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상태에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예외가 있죠. 항상 무조건 모든 이제 이과에서 특히 과탐에서는 예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외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 외워줄 거. 흑연이란 물질이 특이하게 있죠. 흑연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결합발이 또 육각형이 있죠. 그러니까 흑연이란 건 육각형으로 모든 게 다 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탄소로 되어 있는 똑같은 물질인데 다이아몬드는 4개를 다 결합하고 있는데 흑연은 좀 특이해요.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특징이 있어요. 결합발이 여기 1개, 2개, 3개 있네. 근데 뭐예요? 탄소는 결합발을 4개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하나가 있네. 그럼 뭐예요? 전자가 하나 남겠네. 전자가 하나 남아요. 그럼 전자가 뭐냐? 하면서 막 이동을 해요. 이런 걸 나중에 되면 좀 어려운 말로 이제 나중에 뭐 일반화학이나 나중에 좀 심화학 같은 거, 화학 같은 거, 유기화학 같은 거 이런 거 책 같은 거 관심 있거나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명현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공명현상. 그러니까 남아있는 전자가 하면서 막 이동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공명 하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남아 돌아서 움직이는 그런 전자 때문에 걔들이 전기전도성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얘기했지만 이온성이 없더라도 전자가 남아있는 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전기전도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에 전기전도성이란 건 이온성도 마찬가지로 이 전자 때문에 생기는 건데 얘도 전자가 움직이면서 남아면서 돌아다니니까 전기전도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연이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흑연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 좀 특이한 케이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흑연만 좀 예외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흑연이라고 다른 것도 많았어요. 우리 통합과학에서 뭐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거 배우셨죠. 이런 거에 이제 흑연 모양, 즉 이렇게 결합된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모양, 이런 거에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 전기전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또 이게 좀 함정이죠. 이게 갑자기 좀 이제 최근에 좀 이게 함정으로 내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다단계랑 엮어서. 물론 우리가 아직 뭐 중화반응 기본적인 거는 뭐 통합과학에서 배웠지만 중화반응 깊이 뭐 안 배워도 이건 아실 거예요. 일단 무슨 산이라고 붙었어요. 무슨 산. 선생님, 공유결합 물질은 얘네들이 분자성 물질이라서 물에 녹이면 절대로 분해되지 않아요. 라고 전체를 말하면 또 아니에요. 이 산, 산이라고 적혀있는 애들, 맞죠? HCl, 이건 뭐예요? 염산, H2S, 황산이랑 맞죠? 또 이런 산 같은 물질을 물에 녹으면 또 이온성을 띠죠. 얘들이 분해되면서 뭐예요? 여기서 수소이온, 그리고 여기도 수소이온을 만들어내죠. 수소이온을 만들어내는 거. 즉, 이거 나중에 좀 더 배우면 뒤에 4단원 미리 아시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아레니오스산을 만들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레니오스산을 만듭니다. 맞죠? 산을 만들기 때문에 이 수소이온을 물에 녹여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레니오스산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에 녹였을 때 생기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을 띈다. 수용의 상태에서만 띈다. 얘들은 뭐다? 수용의 상태에서만 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산은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을 띈다. 얘들은 왜? 얘네들 분해되면서 이온성을 가지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온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온성이에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다음에 싹 지우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결합의 극성이라는 걸 좀 볼 건데요. 자, 극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앞에서 배웠던 거, 2단에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2단에서 제가 좀 많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건데
전기현 성도가 사실 그때는 이제 그냥 암기고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그냥 특징으로 이제 부가적으로 외우는 건데 전극크 이런 거 외우는 거였었는데 이제는 전기음 성도가 좀 결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음 성도가 뭐였냐라고 하면요. 얘들이 뭐라고 했어요? 서로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을 비교해 놓고 이렇게 전자를 딱 놔둬요. 여기다가 전자를 딱 놔두고 나서 이 전자를 당길 수 있는 힘을 비교한 걸 전기음 성도라고 하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전자를 놔두고 이 전자의 원자들끼리 서로 해요. 전자 이렇게 하면 놔두고 여기 전자가 있어요. 그럼 전자를 가지고 누가 더 이 전자를 좀 당길 수 있는 힘이 강하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요한 게 이 전기음 성도 가지고 이제 분자를 만드는데 이 분자를 만들 때 이 이온성이라는 거랑 좀 달라요. 이온성이랑 전기음 성도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기억하시고 결합을 만들 때 전기음 성도 이렇게 만들면 기교에서 만들어진다.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라는 개념을 전기음 성도를 좀 연결지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뭐라고 해볼까? 제일 쉬운 건 뭐 이런 게 볼게요. H라는 물질과 F라는 원자가 있어요. 이렇게 HF. 얘가 뭐예요? 뭐 플로리나 수소 또 이런 거 하죠. 이렇게라고 부르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기음 성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2단에서 외우라고 했었죠. 얘 전기음 성도 2.1이고요. 얘 전기음 성도가 4예요. 맞죠? 얘가 힘이 더 세다 이 말이에요. 분자에서는 뭘 한다 했어요? 제가 공유 결합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서 얘 H라는 애가 전자를 하나를 내놓을 거고 요 F라는 애도 전자를 하나 내놓을 거예요. 맞죠? 전자를 하나 내놓을 거고 원래 자기 전자가 여기 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가 공유결합을 이렇게 만들고 얘가 공유결합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얘가 좀 더 세기 때문에 전자를 조금 당기는 거예요. 공유결합을 하더라도 공유결합이 딱 중앙에 이렇게 전자를 딱 놔두는 게 아니라 얘네들 힘이 더 센 애들이 전자를 조금 더 당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시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메뉴 같은 거 시켜 먹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꼭 보면 음식 같은 거 욕심내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있으면 좀 앞에 냅두고 자기 쪽으로 좀 더 당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당겼다고 그걸 들고 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에서 치킨 같은 건 다 같이 돈 내고 시켜놨는데 치킨을 다 들고 자기 혼자 들고 튀는 거 아니잖아요. 튀는 애들이 이온결합 물질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분자 같이 우리가 불러서 다 같이 시켜서 같은 메뉴를 시켰는데 자기 쪽으로 좀 더 당기는 애들. 그렇다고 당긴다고 해서 말을 못해요. 얘들도 힘이 세거든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소라는 애는 플로린한테 힘이 약하기 때문에 플로린한테 전자를 조금 더 밀어주는 거예요. 플로린이 당겼는데 말도 눈치도 못하는 그런 애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깨알로 그냥 외우는 이렇게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럼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뭔데요? 쌍극자 모멘트. 얘네들이 생겼을 때 얘가 전자를 좀 더 당겼죠. 그럼 전자를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전자를 조금 더 당겼으니까 전자의 그 마이너스 전하, 즉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약간의 부분적으로 띄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었죠. 부분적인 전하량이라고 2단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음의 전하량 델타 마이너스의 힘을 가지고 있고 얘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뺏긴 것 같은데 다 뺏긴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뺏겼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걸 쌍극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쌍극자 모멘트란 게 뭐냐? 얘네들이 생겼을 때 여기 이렇게 생기는 이 극으로 생겼을 때 생기는 전기음 성도로 관련지면 이 전기음 성도를 통해서 얘네들이 생겼은 힘, 즉 이렇게 생겼을 때 극이 생겼을 때 생기는 힘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당겼을 때 생기는 힘, 이 전자를 당기는 힘을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이제 이해해보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O2라는 물질을 아까 전에 했습니다. O2라는 물질. O 이렇게 했었죠. 얘가 이제 빨간색으로 하면 1개, 2개, 3개, 4개, 5, 6개, 7, 8개 이렇게 했을 거고 노란색으로 쓰면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했어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또 공유결합을 이렇게 딱 하고 맞죠 이거? 이렇게 아니다. 왜 많이 그렸어? 8개가 아니죠?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다시 그릴게요. 잘못 그렸죠? 6개죠? 깜짝이야. 6개죠? 산소는 6개를 그려야 돼요. 산소 1개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산소가 여기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그려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여기 1개, 2개, 3개, 4개, 5, 6개.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이중결합을 이렇게 딱 해주고 이렇게 결합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죠. 그래서 이중결합을 시키는 거죠. 근데 생기는 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게 전혀 없겠지만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쌍둥이 둘이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복제된 그러한 애들처럼 생긴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서로 뺏으려고 막 음식 같은 거 놔두고 뺏으려고 아무리 버텨보더라도 결국에 똑같은 애들끼리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줄다리기 같은 거라 생각해보면 돼요. 이렇게 당기는 것도 힘이 비등비등하게 비슷하게 되면 딱 중앙에 있죠.
그래서 얘들은 중앙에 있는 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쌍극자 모멘트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면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왜? 땡기는 힘이 없으니까. 얘들은 이렇게 부분적인 전이랑을 뛸 수가 없어요. 왜? 딱 정중앙에 있으니까. 결합했을 때. 맞죠?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뭐냐? 극이라는 게, 이 극성이라는 게 여기는 이 극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극성이 없다 해서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고, 아까 전에 했던 이런 애들이죠. HF. 이런 애들이 극성 공유결합이죠. 즉 얘들은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죠. 그래서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근데 얘가 정확하게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생겼을 때 생기는 힘인데 그게 양인지 음인지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뭐 양수다, 항상 음수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얘가 어떻게 구해지는가에 대한 원리는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무극성 공유결합에서는 이 힘이 무조건 생기지 않으니까 얘네 딱 정중앙에 있으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라서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거고, 극성 공유결합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니까 이제 얘네들 생기겠죠. 극이 생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약간 공유결합을 하는 거에 생겨서 이게 쌍극자 모멘트랑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얘네들 사이에 쌍극자 모멘트가 있고 분자 전체의 힘에서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얘네들 결합하는 거, 얘네들 결합 하나하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극성과 극성을 비교하는데 극성 분자랑은 또 헷갈려요.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라고 하면 그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좀 보는 거를 또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막 헷갈리니까 전 이렇게 외웠습니다.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것끼리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것끼리 같은 놈들끼리는 서로 정중앙에.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놈들끼리 다른 놈들끼리 하니까 더 센 놈 약한 놈이 있으니까 센 놈이 더 땡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극성과 무극성 공유결합의 차이예요. 공유결합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배운 거 미리 배웠던 친구들 이게 많이 헷갈려요. 저도 처음 많이 헷갈렸으니까. 제가 많이 헷갈렸으면 여러분들 헷갈리신 게 당연할 거예요. 다 그럴 거니까. 분자, 즉 무극성 분자가 있고 극성 분자가 있는데 거기랑 공유결합이랑 전혀 다른 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데 무극성 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극성 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보면 됩니다. 우리는 일단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뭐라고? 같은 것끼리 결합했는 거. 얘는 다른 것끼리 결합했는 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심화로 한번 해보자면, 이제 먼저 보시면 H2O2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죠. 과산화수소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자, 과산화수소를 그려보시면 뭐 이렇게 안경 형태 같은 모양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있고요. 수소가 이렇게 있고, 구조식 안 배웠는데 일단은 잠깐 해보자면, 자, 이렇게 해서 한 개, 두 개, 여기 세 개, 네 개 있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죠. 결합할 개수 보면 얘는 하나하나 하고 결합할 두 개씩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안정된 상태예요. 얘가. 근데 보시면요, 현재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공유 결합할 때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 이렇게 분다 했었죠. 다시 뭐라고요?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것끼리 힘이 똑같아요.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것끼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것끼리 힘이 달라. 무조건 얘네들이 다른 원자들끼리 절대로 전기음성과 같을 수가 없어요. 모든 애들은 전기음성과 다 다릅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보세요. 우리가 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 나랑 완전 똑같은 친구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합하게 되면 이런 다른 애들끼리 결합하게 되면 무조건 힘 차이가 당연합니다. 뭐 있잖아요. 뭐 전기음성도가 숫자가 뭐 정수값을 우리 배웠던 고등학교 과정에 같은 놈들이 있어, 그런 말 없습니다. 모든 원자들은 서로 다른 전기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다른 것끼리 여기 다른 것끼리 결합했네요. 이거 극성 공유결합이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극성 공유결합. 근데 여기 뭐예요? 여기는 같은 것끼리 결합했네요. 오가 맞죠? 그럼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네. 이 분자 안에는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모두 다 있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문제 뭐냐면요, 이 H2O2가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성질로 나오죠. 맞죠?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를 줘놓고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냐, 극성 공유결합을 하냐,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를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분자 그리는 거 어떻게 하냐? 이걸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자, 루이스 전자담식과 구조식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통합과학에서 미리 가르쳐 준 쌤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다시 해봅시다. 자, 제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 분자, 특히 분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방금 했던 것처럼 이
홀전자가 중요하겠어요. 홀전자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아까 전에 뭐 홀전자로 제가 언급했었는데 조금 여기 루이스 전자점식까지 좀 확장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원자과 전자수를 보면 되죠.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으로 할 때 원자과 전자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과 전자수를 여기다 표현하는 걸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자과 전자수를 쭉 다 표현해 볼 거예요. 1쪽은 1개, 2쪽은 2개, 13쪽은 3개, 14쪽은 4개. 노란색 보이죠? 안 보이나? 안 보이면 큰일 나는데. 15쪽은 5개, 16쪽은 6개, 17쪽은 7개. 물론 18쪽은 이제 뭐 18쪽은 뭐 다 채워져 있으니까 뭐 의미가 없으니까 결합하지 않죠. 걔네들은 혼자 나올라라 하면서 귀족으로 지내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일단 얘네들의 원자과 전자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처음에 배울 때 전자점을 이렇게 전자로 표현하는 거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원자과 전자수만 표현한다. 왜 이렇게만 표현해요? 원자과 전자수만 화학결합에 작용하니까. 우리가 전자가 관여하는 것 중에서 원자과 전자만 화학결합에 관여하죠. 이런 것들은 모두 전자가 관여하는 작용인데 원자과 전자만 관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건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먼저 화학에서 할 때 결합은 원자과 전자가 결합해 라는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죠. 자, 그러면 이 물질들을 표현할 때 이 물질들을 무조건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가는데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얘네들을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게 하면서 그려라. 또는 18쪽 원소 뭐 있잖아요. 1쪽 때문에 1주기 때문에 이제 18쪽 원소에 맞게 그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NaCl을 똑같이 그려보면 됩니다. NaCl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Na라는 물질이 있고요. 아이고 안 나온다. 잠시만요. 어디 갔지? 이거 빼는 게 없었는데요. 그냥 이런 걸로 할게요. 자, NaCl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 결합발을 그립니다. NA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NA를 빨간색으로 그리면 NA는 결합발이 1개. 그렇죠. CL을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CL 노란색. 얘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를 결합합니다. 아,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전자를 주게 되죠.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얘 전자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동그라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얘는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 전자를 주게 돼요. 빨간색 전자를 이렇게 툭 던져줍니다. 이렇게 던져주니까 얘가 8개 옥텟 규칙 만족시켜주고 얘는 다음에 이주기 껍질에는 8개 만족시켜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분자랑 좀 다르죠. 분자는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자를 주는 거죠. 이온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양이온을 띠게 되고 얘가 음이온을 띠게 되는 거. 그렇게 원리가 생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릴 때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제가 그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NA랑 CL이랑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그리죠. 여러분 이제 깔끔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주기 껍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플러스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CL은 이렇게 그리면 되죠. CL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자, 근데 이 전자가 중요하죠. 이 전자, 여기 들어있는 이 전자가 몇 주기 거냐? 이건 2주기 거죠. 2주기 건데 여기다 전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그럼 3주기 때 전자가 여기 하나를 줬던 거죠. 즉 여기는 전자 요거 하나가 얘한테서 받은 거예요. NA로부터 받은 거. 맞죠? 그래서 이 CL-얘는 3주기, 여기는 전자들은 3주기 거, 얘네 건 2주기 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는 거예요. 그냥 별로 안 어렵죠? 맞죠? 쉬워요. 그냥 쉬운 거예요. 자, HCl은 아까 전에 했었는데 똑같이 그리면 돼요. H는 전자의 1개, 1쪽이니까 1개 내놓죠. 자, C라는 거는 중앙에 C 빨간색. C는 4개를 하고 있죠. 4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표현해볼까요? 그냥. 자, 그리고 N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흰색으로 해볼까요? N은 이렇게 해서 1개, 2개, 3개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이제 5개죠. 그렇죠? 얘는 5개니까 뭐 5개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 결합할 때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이죠. 자, 공유 결합. 자, 당연히 제가 언급은 안 했겠지만 얘 이온 결합이다 공유 결합이라는 건 이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맞죠? 얘네들은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 결합. 얘는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그건 넘어갔어요. 당연히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얘들 결합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 하나 하고요. 이렇게 전체를 통해서 결합을 하고요. 이렇게, 아이고 빠졌다.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하죠. 보세요. 여기 1개, 2개 됐고요. 얘가 1개, 2개.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에서 하면 되고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돼서 되죠. 모두가 18쪽 원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그럼 공유결합을 할 때 이렇게 분자 표현해 주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남아있는 애들 있죠. 남아있는 애들.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죠. 이런 걸. 공유결합을 할 때 공유결합하는 애들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르고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죠. 맞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공유 결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온 결합에서는 구조식으로 그리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해요. 그냥 구조식으로 표현할 게 없어요. 근데 구조식으로 표현하는 거. 모든 걸 전자로 좀 점으로 표현하면 불편하니까 공유 결합에 한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간단하게 표현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구조식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화학에서 많이 쓰는 거죠. 우리 얘들 어떻게 합니까? 공유 전자쌍들을 선으로 그어버려요.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끕니다. 이렇게 C, N은 3개 결합하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 따로 표시를 해줘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표시해줘요. 요게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루이스 전자조식과 루이스 전자식, 구조식 이렇게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물론 이거 그리는 것들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처음 보는 물질이 나왔다. 처음 보는 물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COF2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것도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일단 처음 판단할 거. 얘 처음 보는 물질. 이 처음 보는 물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봤을 때 비금속. 아, 다 비금속. 일단 공유결합. 오케이, 확인.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때 혹시 뭔가 잘 이해를 못하겠다. 뭔가 어느 게 가장 중심에 들어가는 게, 어느 게 중심에 들어가는 게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지만,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런 거. 가장 결합발이 많은 애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해는 김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C는 결합발이 4개네요. 그러면 4개를 1개, 2개,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해놓을까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여기 F. 여기다 F 양쪽에 달아주고 얘는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1개, 2개, 3개, 4개, 5, 6, 7개 그리고 O는 뭐예요? O는 6개네요. O는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3개, 4개, 5, 6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C는 전체 얘를 다 포괄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8개,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 이렇게 해서 8개, 이렇게 해서 8개, 이렇게 해서 8개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간단하게 구조식으로 그리면요. 여기서 결합발이 2개네요. C와 O가 2개 있고 여기 F 하나 있고 여기 F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는 결합발일 때 비공유 전자쌍을 그려주죠. 비공유 전자쌍 1개, 2개, 1개, 2개 3쌍이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요. 얘도 3쌍이 있고요. 얘도 2쌍이 있어요. 자, 사실 이거 이렇게 외우는 것도 이것도 결합발 했을 때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나오는 것도 원리들도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만 알려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요런 것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나오냐. 또 이런 거 공유분의 비공유 요게 좀 더 유행하잖아요, 요즘요. 전자쌍. 그런 건 다음 시간에 언급해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거는 요거 그리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제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고3이다 라고 하면 그리는 거는 당연히 이해하셔야 되고 요런 것들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말했던 거 다시 정리하면요. 무극성은 같은 것끼리, 극성은 다른 것끼리. 자, 보시면 여기 다 다른 것끼리, 다 그런 끼리. 얘 다른 것끼리. 얘 둘이 결합한 거 아니죠? F와 F 둘 결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극성 공유 결합만 존재.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만 존재. 무극성은 없다. 요게 무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싹 지우고 마지막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금속 결합이죠. 금속 결합. 자, 금속 결합은 조금 특이하고요. 금속 결합이라는 애들은 그냥 말 그대로 금속 결합이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금속과 금속 결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 이런 게 있어요. 철, 금속, 뭐 그냥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 그냥 Fe, 그냥 Na, Mg 이렇게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금속과 금속끼리 결합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을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큰 금속 덩어리인데 이게 금속 Fe 하나 원자인데 이 원자 안에 이렇게 원자끼리 다 그냥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 결합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게 좀 원리가 좀 특이하게 되는데 여기 애들이 전자들이 있죠. 얘들도 원자과 전자라는 게 다 존재할 거 아니에요, 맞죠?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얘들은 좀 특이하게 이 금속과 금속끼리 결합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 결합을 했을 때 플러스 전자들은 그러니까 즉 중심에 있는 원자핵은 그대로 있는데 이 전자들이 금속 덩어리 안에서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결합하고 얘가 얘 거였는데 보세요. 이 여기에 있는 이 원자핵에 대해서 전자가 얘 거 이렇게 2개가 있다 칩시다. 근데 옆에 있는 애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는 그냥 인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이렇게 땡겨졌다, 일로 땡겨졌다 하다가 땡기면서 막 이리저리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전자가 막 이 금속 덩어리 안에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특이하게도 이 자유전자라는 애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사실 이 자유전자라는 거를 조금 미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중학교 때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 있죠.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이걸 아시는 친구들이 진짜 이제 공부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 화학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알루미늄 캔이 이렇게 있고 알루미늄 캔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거 이렇게 전자 문질러서 풍선 같은 거 문질러도 되면 쑥 당겨지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런 게 어떤 거냐? 이 금속성 물질, 금속 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질의 자유전자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보세요. 혹시 전자기 유도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기억이 나나? 이 자유전자가 그래서 아주 재밌는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유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렇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은 중심에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띠는 전 자유전자들이 막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특징으로 넘어가면 전기도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도능성. 일단 다른 물질과 다르게 얘는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를 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플러스 전하,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이렇게 꽂아요. 그럼 꽂게 되면 어쨌든 자유전자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전하량이 땡기기 때문에 이 플러스 쪽으로 땡겨질 거예요. 그럼 전자가 막 우르르 이쪽으로 다 모여요.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으로 막 다 이동하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쭉 가고 이쪽에 마이너스 없어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이 자유전자들이 플러스 전극으로 쭉 다 이동하고 얘 마이너스 쪽에는 자유전자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유전자 마이너스 전하는 이쪽으로 땡기는데 플러스 원자핵이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선지로 또 여러분들 많이 낳고 있어요. 요새 이 플러스 원자핵이 마이너스 전자 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틀린 선지예요. 틀린 거. 우리 노답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게 항상 낚이면 안 돼요. 항상.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있는 전자인데 얘들이 자유 원자핵이 아니죠. 맞죠? 원자핵입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전은 쭉쭉 가고 플러스 전은 이쪽으로 쭉 가니까 전기도속을 띈다. 마찬가지로 액체로 녹여도 얘 그대로 성돼 있고 얘들의 수용액은 사실 뭐 크게 얘기는 안 하죠. 수용액은 자연히 이제 전기도성을 띠는 거는 사실 수용액은 좀 예외적인데 수용액도 좀 알려드릴게요. 특히 이런 거 여러분들 알칼리 금속 이제 통합할 때 배우셨죠. 이제 금속 물질이란 게 금속성 물질이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물에다가 담그면 얘를 이제 물에다가 넣어놓게 되면 이제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물에 반응하는 게 H2O라는 게 어떻게 반응하냐?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제 수소 기체라는 게 만들어지고 여기 아니죠? 수소 기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맞지 싶은데 이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지고 남은 게 이제 이 OH-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얘가 두 개 있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물에 들어가는 금속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 물에 되는 금속이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 기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고요. 이 OH라는 이온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OH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물에 나오는 그 물이 여기서 수용이 돼서 페놀프탈린 용액에 넣으면 붉은색을 띈다. 통합학에서 그런 거 배우셨죠? 그래서 이런 거 OH 이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수용에서 전기도성을 띠죠. 얘가 이제 전기도성을 띠는 이제 이온의 이온성을 띠는 물질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얘는 다이온 얘는 이온성은 아니고요. 이제 금속과 고체와 액체 상태성 금속성을 그냥 띄어서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도성을 띠는 거고. 이제 수용의 상태에서는 이온성을 띠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그런 거다. 좀 이유가 다르긴 다르지만 어쨌든 모두 다 전기도성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전도성이 좀 있죠. 얘는 금속 특이하게 금속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금속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에어컨을 제가 틀어놨거든요. 여기 칠판이 금속이라 시원해요. 근데 여름에는 그렇고 겨울에는 또 이제 칠판한테 만지면 따뜻해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얘가 자유전자라는 애가 이제 전기전도성, 전기를 같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열도 같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열전도성도 얘는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특이하게 금속이란 물질은 전성과 연성이 있다 라고 알칼리 금속의 특징을 배울 때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전성이란 거예요. 쭉 늘어나는 거. 쭉 이렇게 늘렸을 때 이런 거 여러분들 그 유튜브 같은 데나 이런 걸 보시면 아시잖아요. 맞죠? 그 얘네 금속을 막 녹여요. 마그마 같은 걸 녹이면 쭉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유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유리는 뭐 금속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늘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급냉각시키면 그대로 굳는 거죠. 그런 거 하죠. 연성이라는 거는 쭉 뽑히는 거예요. 막 있잖아요. 엿가락 뽑히듯이 쫙 뽑히는 거예요. 그 연성이라죠. 전성과 연성. 그런 특징이 있다. 금속이 이런 거는 매우 높은 온도일 때 나오는 특성이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죠. 당연히 얘네들 뭐예요? 얘들은 이렇게 쫙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쪼개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 이온 결합에서는 이온성을 띠는 물질이 생기고 그리고 공유 결합에서는 공유 결합. 발을 끊으려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여야 되겠지만 얘도 높은 온도를 가져야 돼요. 맞죠? 그래서 얘들도 높다. 비교적 대부분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부분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동전, 끓는 점. 그래서 얘들 녹이라면 우리 규비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상적으로 그냥 금속 하나 갖다 대고 양초 위에다 이렇게 놔두고 녹인다고 생각해봐야 그게 녹느냐?
절대 녹지 않죠.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그 상온에 있는 온도에서는 절대로 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그마 같은 거 이렇게 뭐 마그마가 아니죠. 용광로 같은 데다가 끓여가지고 막 녹여서 만들잖아요. 맞죠? 천도시 막 이런 데다 그런 게 하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트렌드하게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게 사실 분자와 관련된 이제 것들은 이제 공유 전자성과 비공유 전자성 다음 단원에 9단원에서 좀 깊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8강 여기 8단원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화학 결합의 특징을 이제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쉬운 2점짜리로 나옵니다. 그냥 다 쌍으로 암기하는 거. 자,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큰 테마가 뭐냐? 녹는 점과 끓는 점. 일단 녹는 점을 적었어요. 녹는 점과 끓는 점 그리고 고체, 액체, 기체의 전기 전자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아니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요걸로 하나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앞에 냈던 거 그럼 뭐 모두 한 방에 정리해 볼게요. 자, 이건 7강과 8강과 연결짓는 거예요. 맞죠? 자, 이온 결합은 기본적으로 녹는 점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낮다라고 표현해요. 이온 결합은 낮다. 왜? 녹이면 그냥 이제 어쨌든 간에 이온성으로 뛰면서 그냥 이온과 이온으로 분리되면서 녹아버리니까 맞죠? 그래서 이온성은 낮다. 녹는 점은 낮다라고 하고 공유결합에서 분자성 물질은 매우 낮다. 이온결합보다 낮아요. 매우 낮아요. 대부분 매우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유결합에서 공유 이제 결합을 하는 애들 공유성 물질, 공유 결정이죠. 얘는 분자성 결정, 얘는 원자성 결정, 공유 결정 이런 거 하는 애들은요 매우 높다. 왜 그렇다 했었죠? 결합의 발을 끊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해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제가 강조했습니다. 얘는 뭐다?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를 멀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멀리게 할 수 있다. 쉽게 벌릴 수 있다. 근데 얘는 원자의 결합 발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온도를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금속 결합도 그냥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높다.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자, 이온 결합입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할 때는 이온의 상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도성을 띄지 않아요. 근데 액체 상태에서는 띄죠. 녹이는 순간. 그리고 수용의 상태에서도 띄죠. 이건 이해하십니다.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이온 결합에서도 액체 상태가 이제 기체네. 기체구나. 기체가 아니라 수용액인데 기체가 들어갔지 수용액이네. 잘못 적었어요. 고체, 액체, 수용이죠. 기체는 뭐 필요 없어요. 맞죠? 액체 상태에서는 그냥 녹여서 이온성을 띄는 거고 수용의 상태에서는 이제 걔네들 그 물분자들이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물분자가 막 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쫙 하고 분리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였고. 자, 그리고 공유결합에서 분자성 물질은 일단 전기전성이 없다. 원자성 물질도 전기전성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고체, 액체, 수용이 모두 없는데 유배적으로 흑연과 이제 무슨 산이라고 하는 것들 여기 분자성 물질이 있고 원자성 물질은 흑연이 있고 그래서 요거 쪽에 예외적인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됐고, 자, 금속 결합에서는 고체 상태 있고요, 액체 상태 있고요, 수용의 상태 있습니다. 근데 얘와 이유가 다르다. 얘들은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소금이 있고, 얘는 수용의 상태에서 이제 수산화이온을 만들어내서 전기소금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시간은 제가 좀 길게 이렇게 잘 이제 깊이 설명한다고 기본적인 설명했지만 사실 뭐 옛날에 배웠던 1단원이나 2단원에서 외웠던 스킬 같은 거 이런 건 딱히 없는 단어입니다. 그냥 깡 암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단원 이렇게 넘어가시고 다음 이제 시간에 문제 풀고요. 개념은 이제 9단원에서 좀 중요하죠. 9강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게 좀 요즘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공유분해, 비공유 이런 거 외우는 거 쫙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항상 요 문제 개념 들으시고 사실 요 단원은 시도서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 단원에서 이제 개념 정리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뭐 정리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제가 수특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맞죠? 이거는 추가적으로 설명할 단원이 없는 단원이니까 맞죠?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그래도 이제 내신을 대비하거나 여러분들 그런 거 정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특 문제도 비록 풀어봐야 되잖아요. 수특 수학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 거니까 2점 테스트, 3점 테스트 미리 풀어보시고 들어보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